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2021년도 1학기 응용수리학을 맡게 된 박노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항상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제 얼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능한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응용수리학 맞춰서 수업을 하면 아마 이찬환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요 책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선배들한테 받아도 좋아요. 요거 수리학 책이고 이재수 선생님이 쓴 거고 구미성원에서 나온 요 책을 6장부터 끝까지 가르칠 거예요. 요 책 커버 투 커버로 다 뗄 겁니다. 6장부터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목기사를 위해서 이제 3학년이니까 제가 중독 수리학 및 수문학 2021년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연습 문제 풀이집을 가르칠 겁니다. 근데 수업은 작년에 제가 이미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걸 재활용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학 및 수문학 이 중독 이 책은 여러분들 이 책은 토목기사를 붙은 2020년도, 2019년도 책을 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책이 바뀌지 않았어요. 기출민 예상 문제집에서 몇 문제 바뀐 거 빼고는 페이지 수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다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서 토목기사 붙은 우리 선배님들한테 책을 받으시면 아마 호의롭게 아주 여러분들한테 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책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들은 제가 또 설명을 조금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이찬환 교수님하고 조금 수업이 조금 오버랩 되더라도 조금만 이해하시고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원래 제가 개수로부터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다. 자, 6장은 여러분 관수로를 파이프 플로라 그러고요. 개수로를 오픈 채널 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수로와 관수로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관수로는 주된 흐름이 압력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뭐라고? 압력에 의해서 주기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졸업시험 문제에 개수로와 관수로의 차이점을 쓰시오라고 하면 개수로는 자유수면을 가지고 관수로는 자유수면이 없다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개수로는 지배하는 흐름이 여기 나오는데 어디 있지? 지배하는 흐름이 중력이다. 개수로의 흐름은 중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흐름이고, 자, 한 번 더. 관수로의 흐름은 압력이다. 그래서 관수로로 물을 성수할 때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죠. 그때 뭐 써요? 펌프 쓰면 돼요. 대신에 개수로의 흐름에서 자유수면을 가진 중력 흐름의 지배를 받는 건 밑에서 위로 올릴 수가 없어. 내가 어깨에 물통을 치고 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개수로 흐름의 특성, 형상, 그 다음에 등류가 무엇이고 최적수로 단면 미분하는 거, 제가 공업수학 가르쳤을 때 쓰는 미분을 어디다 써먹는지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로의 흐름의 분류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개수로 내에서의 유속 분포, 그 다음에 등류 계산하고 폐합 관건 내에서 개수로의 흐름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라는 거죠. 자, 관론의 흐름을 파이프 플로라고 하죠. 뭐에 지배받는다고? 압력. 뭐에 지배받는다고? 압력. 개수로의 흐름은 뭐에 지배를 받아요? 중력. 대신에 자유수면이 있고 없고로는 판가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수면이라 그러면 되겠다. 자유수면을 가지고 있고 자유수면이 없고도 말이 되는데 이 수면을 가지고 있고 수면을 가지고 없고는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수면은 수면 위가 대기압일 때, 대신에 자유수면이란 말이 없고 자유자가 없으면 위가 압력을 받는 흐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수 관거에 신문 같은 거 아니면 뉴스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 버스나 자동차가 맨홀 뚜껑을 확 밟아버리면 그때 압력을 받아가지고 펑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하수 관거는 개수로 흐름의 성격을 받지만 거기서 황화수소나 아니면 메탄가스들이 흘러나오면서
수면에 있는데 여기 위가 이게 만약에 압력 흐름이라 그러면 여기 위가 가스로 대기압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걸 계수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대기압일 때는 요 삼각형 표시된 거 있죠? 요 위를 자유수면이라고 해요. 자유수면. 자, 근데 요 관수로에서는 자유수면이 없죠? 그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때 에너지선이라는 것은 우리 베르노이 방정식 배웠죠? 뭐라고? Z,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수주값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수주는 압력에 영향을 받죠? 자, Y1은 압력 에너지. 그 다음에 물이 흘러. 여기 흐르네. 물이 흐르네. 속도 에너지. 속도 에너지, 압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합쳐서 물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흘러가면 여기 HF라고 쓰여져 있죠? HF. 저걸 수주 손실을 나타내는데 저 F자가 뭐냐 하면 프릭션은 뭐야? 마찰. 자, 물이 여기서 요만큼 올 때 마찰 에너지로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요. 통상적으로 새 관수로를 깔았을 때 1km 정도 가면은 쭉 끝에서 10cm 정도 떨어져요. 그게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날 때는 그 정도 떨어진다 이거지. 근데 속도 에너지, 압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산한 값을 에너지선이라고 표시한다. 자, 1번에서의 에너지선 여기, 2번에서의 에너지선 여기인데 이만큼 뭐야? 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면서 과마찰에 의해서 생성된 손실 에너지 HF라다. 그래서 에너지선이 조금 기울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동수경사가 뭐냐 이거지. 동수경사는 여기서 속도 에너지를 빼. 자, 속도의 에너지는 V의 제곱분의 2지면 단위가 뭐로 나타나냐면 길이 단위로 나타나요. 자, 위치 에너지도 기준면에서부터의 길이, 압력 에너지도 수주값으로 나타내니까 관중심선에서부터의 길이. 2지분의 V제곱을 단위로 갖다가 제거하면은 남는 건 뭐? 길이 단위밖에 없다 이거지. 그죠? 근데 에너지선은 뭐야?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의 합. 동수경사선은 뭐야? 속도 에너지 빼고 위치 에너지하고 압력 에너지만 나타내는 것을 바로 동수경사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계수로의 흐름에서도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근데 물이 여기서 올 때 바닥에서 경사가 생기죠. 바닥에서 마찰이 생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프릭션, 마찰에 의해서 생긴 손실 수주값이 나오게 된다. 단 동수경사와 에너지선의 차이는 뭐냐? 속도 에너지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정리되셨나요? 자, 정리되셨죠? 자, 한 장만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은 정상입니까? 다들 예, 제가 정상입니다. 아니, 또 살짝 또라이들이 있어. 아니, 전 비정상인데요. 그런 게. 그때 정상과 비정상은 노말이냐, abnormal이냐, 혹은 노말이냐, insane이냐, 혹은 노말이냐, 크레이지한 놈이냐, 노말이냐, 또라이냐 이런 문제고, 이때 state라는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니지. 손톱도 자랐고 머리카락도 자랐고 혹은 나같이 늙은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의 내가 나가 아니다. 우리 모두 다 unsteady다. 우리는 노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 나는 정상이야. 근데 그때 정상이란 말과 이때 흐름을 표시할 때 정상이라는 말은 틀리다라는 거죠.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걸 왜 써요? 설계를 수공 구조물이나 아니면 수리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에는 언스테디로 설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내린 비가 오늘도 내린다는 가정하에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정상류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막말로 부정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흐름 특성이 변하는 흐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흐름 특성이 변하는 흐름.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흐름 특성이 변하는 흐름. 모든 자연, 물과 관계된 어떤 자연 현상들은 전부 다 unsteady지만 근데 설계를 할 때는 스테디를 가정하고 문제를 푼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등류. 자, 등류와 부등류는 공간적으로 흐름 특성이 변하지 않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의 저문을 열고 이쪽 창문을 열고 공기 흐름을 내가 모사를 하는데 어느 위치에나 속도가 똑같아. 압력도 똑같아. 그럴 때는 등류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유니폼이 무슨 뜻이에요? 군대 가면거나 아니면 체육하는 사람들이 유니폼 있죠? 그게 왜 그래? 어디에 누가 있는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공간에 따라서 똑같은 공간적으로 흐름 특성이 변하지 않을 때를 우리 등류라고 해요. 넌 유니폼 플로는 공간적으로 흐름 특성이 변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변하면 급변류, 갑자기 변하지 않고 천천히 변하면 전변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등류와 부등류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이게 볼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자, 등류 같은 경우는 수심이 변하지 않아. 전변류 같은 경우는 수심이 천천히 변해. 그죠? 갑자기 고개를 넘어가면 유속이 빨라지죠? 이때 급변류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근데 등류는 통상적으로 어느 위치에나 수심이 변하지 않아요. 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유량이 변하지 않아요. 유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속도 에너지가 거의 동일해요. 또 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수로에서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단면에 따라가지고. 자, 제가 여러분들 개수로와 관수로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개수로에서는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 그 다음에 관수로에서는 압력의 지배를 받는다. 단 레이놀즈 넘버와 프라우드 넘버로 개수로와 관수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라고 할 거예요. 레이놀즈 넘버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 근데 관성력이 뭐야, 이씨? 그러면 여러분들 관성력은 속도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힘을 관성력이라고 해요. 자, 이게 레이놀즈 넘버인데 수라고 했으니까 단위가 없어. 레이놀즈 넘버와 프라우드 넘버는 단위가 없어요. 자, 레이놀즈 넘버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예요. 이때 이걸 누라고 읽어요. V 아니에요. 누는 동점성 계수를 얘기해요. 그럼 동점성 계수는 구글 찾아보면 값 다 나와 있어, 온도별로. 자, 그 다음에 RH는 단면적을 윤변으로 나눈 동수반경을 얘기해요. 그럼 원형 같으면은 원의 면적을 분자에 두고 그 다음에 원의 이 둘레를 분모에 두면 돼. 그러면 그게 메타 단위로 나서 동수반경이 되는 거죠. 자, 동수경사. 앞서 말씀드린 동수경사랑 동수반경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동수경사입니다. 하이드로릭과 이 동수반경이라는 틀리지 마세요. 이거는 평균 유속이에요. 그러니까 자, 속도가 들어가 있는 분자를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하고 밑에 동점성 계수가 쓰여져 있으니까 동점성 계수는 점성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를 얘기한다. 근데 레놀즈 수는 어디 쓰냐? 관수로에 쓴다. 레놀즈 넘버는 통상 어디 설계할 때 쓰냐? 관수로에 쓴다. 그러면 관수로에 V 평균 유속 구할 수 있죠. Q는 AV, 그 다음에 RH는 동수반경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이 파이 R의 제곱, 파이 R의 제곱 분의 어떻게 돼요? 밑에는 관의 이거 직경이니까 파이 2 파이 R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누는 동점성 계수. 이거 구글 찾아보면 다 나와. 근데 이 숫자가 작으면은 측류, 크면은 난류라고 해요. 자, 난류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터블런트 플로라고 해요. 자, 여러분 수장고사 면접 볼 때 난류를 정의하세요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면 속도가 빠른 흐름, 상대적으로 레이놀즈 넘버가 큰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100점이에요. 자, 측류를 정의하세요라고 하면 라미나 플로우고요. 측류는 속도가 작은 흐름, 레이놀즈 넘버가 상대적으로 작은 흐름. 근데 여기서 500, 12500, 12500 썼는데 499는 그러면은 측류고 501은 그럼 1001이냐?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요 정도 대충만 외워두시면 돼요. 누구는 이거 24,000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24,000, 25,000, 2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적이라 그랬죠? 상대적으로 큰 흐름, 상대적으로 작은 흐름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라우드 넘버. 프라우드 넘버는 관성력과 중력의 비에 따라서 흐름 상태를, 자, 업스트림 플로 아니에요. 다운스트림 플로 아니에요. 업스트림 상류를, 저기 상류, 하류 나눌 때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서브 크리티컬, 1보다 작다. 사류는 1보다 크다. 만약에 프라우드 넘버가 1일 때는 한계류라고 얘기를 한다. 잘 써있지. 잘 써있지. 그죠? 자, 내가 V를 뭐라 그랬어요? V를 힘으로 나타내면 이너시아 폴스, 관성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G가 뭐예요? 중력 가속도야. 자, D는 단면적을 수면의 폭으로 나눈 수리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면적을 수면의 폭으로 나눈 수리심이라고 해서 보통 수로의 깊이나 아니면 수로의 넓이가 들어가게 돼요. D 값이. 근데 루트도 보셨잖아. 아, 위에 있는 게 관성력이고 밑에 있는 루트도 보시는 게 얘가 중력이 되는 거죠. 관성력과 중력의 비를 나타내는데 얘도 수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 단위가 없어요. 대신에 나눌 때 개수로에서는 프라우드 넘버를 가지고 상류인지 한계류인지 사류인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한 번 더. 자, 개수로에서는 프라우드 넘버를 가지고 상류인지 한계류인지 사류인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면 서브, 작다는 뜻이잖아. 사류는 슈퍼, 크다, 크리티컬보다 크다는 뜻이잖아. 한계류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우드 넘버는 개수로의 흐름 특성을 한정할 때, 정의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수로의 종류는, 자, 이게 대상수로, 이게 운하, 불륨, 슈트, 앙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구글에 쳐봐야 돼. 프리즈매틱 채널, 캐널, 플룸, 슈트, 그 다음에 컬버트를 쳐보시면 다 나와요. 앙거 같은 데는 왜 여러분들 잘 알잖아. 그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몰려서 도망가다가 어딜 가 지하 하수구로 들어가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데 뻥 뚫린 데 딱 나오는 거. 요즘 보니까 그 테라 선전할 때 보니까 그 공유가 빠져나오는데 그런 데는 앙거라 그래요. 그런 걸 앙거라 그래요. 자, 이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로의 단면 형상 중에서 중요한 거 수심 알죠? 위에서부터 이만큼 물이 차있는 데까지 수심. 수위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한 수표면까지의 거리를 우리 수위라고 해요. 수위. 기준면이 있어요. 기준면. 얘 기준면이 만약 여기면 여기까지는 수위. 근데 기준면이 여기면 수위. 근데 바닥이고 여기가 그 자유수면이면 이건 수심. 그죠? 수면폭은 알겠죠? 자유수면이 있는데 폭 얘기하는 거고. 자, 단면적은 물이 이렇게 흐를 때, 여기 딱 잘랐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의 그거를 단면적이라고 하고. 윤변은 수로 단면에서 물이 접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얘기한다. 페리미터라는 뜻이 윤변,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Watch your perimeter는 경계를 확실하게 해라. 페리미터라고 해요. 수로 단면에서 물이 접하고 있는 변의 길이.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동수경사 아니고 동수반경이에요. 동수경사 아니고 동수반경은 여기 있는 단면적을 윤변으로 나누면 동수행. 근데 이걸 H를 RH는 뭐라고 하면 Hydraulic Radius. 이게 동수라는 뜻이 물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게 Radius. 자, 수리심은 흐름 단면적을 수로폭으로 나눈 것을 얘기를 하고 얘는 프라우드 넘버 할 때 들어갔을 때 프라우드 넘버 할 때 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 책에서 가리키는 대로 수리심은 흐름 단면적을 수로폭으로 나눈 것을 수로의 평균 수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 연습 문제 풀이집을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아마 3월달까지는 계속 진도를 나갈 것 같고 제가 이 옷을 입고 작년에 찍었던 그런 파일들을 에디팅해서 그리고 좀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다운은 다 받아야 돼요. 제가 하는 수업 중에서 응용수리학은 정성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운을 받아놓으면 다음에 토목기사 공부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